남북 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평창을 넘어선 의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인 남북 대화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회담은 더 힘을 받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북측에서 이제 대표단 명단을 통보를 하면서 양측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누가 참가할지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양측에서 모두 5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한 명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남측에서는 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제 수석 대표가 되겠고요.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이제 수석 대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5명의 라인업인데요. 네. 우리 측으로 보면 이제 통일부 장차관,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 차관, 예.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실 심의관, 그리고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 인사 이렇게 라인업이 돼 있고요. 예. 네. 북측은 이제 조평통에서 3인, 그다음에 이제 그 체육성 부상 차관이죠. 우리 예, 치면. 그다음에 이제 민족올림픽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 뭐 생소합니다만은 예. 급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 측 라인업에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리선권이 어떤 인사냐, 예. 조명근 장관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는 크게 안 중요하고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김정은이 소위 말하는 1호 명령으로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거고요. 예.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지원을 이미 의사를 밝힌 거고, 예. 그리고 남북 관계의 전면적인 확대를 암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라인업이 된 인사들의 특징이나 예. 회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이미 양측의 1호 명령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실무적인 회담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실무적인 회담이 될 거다 하는 것은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전제가 돼 있는, 그러니까 회담 사항이 어떤 뭐 내용의 결렬이나 이런 것을 예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조금 뭐 희화해서 말하면은 신년사에서 굉장히 이렇게 폼을 잡았거든요. 예. 네. 파격적인. 근데 만일에 회담에서 어떤 이견이나 조건을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결렬이 된다 그러면은 김정은의 위상에 사실은 좀 도움이 안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들이 아주 뭐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산가족 상봉까지도 어느 정도는 아마 기본적인 의사교환은 가능할 겁니다. 예.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 회담과 관련해서는 격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표단 면면들을 보면 좀 어떤 특징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단 구성 자체가 보면은 네. 일단은 장관급이 이제 양쪽에 3명씩 나왔고, 예. 그다음에 차관급이 2씩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이 장관급 회담이 잘 되면 그다음에 이 차관급 2사람을 활용을 해서 하나는 올림픽을 논의를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남북한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분과위원회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그 사람 포석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까 우리 조한범 그 박사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회담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것이 그 북한이 만약에 이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대가를 요구하는데 예. 그 대가가 우리가 유엔 제재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제 그런 걸 제기할까 하는 예. 부분이 우리가 내일 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회담에서 어떤 제의를 할 것이냐, 이것이 회담의 성패에 중요한 어떤 걸림돌이나 어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까 그 1호 지시라고 이제 예. 얘기를 했듯이 김정은이가 아주 그 신년사에서 예. 그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또 리선권한테도 리선권이 그 조선중앙TV에 나와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뭐라 그랬냐면 위임에 의해서 김정은의 예. 위임에 의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회담에 응했다 소리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잘못하면은 자기가 회담을 만약에 성사 못 시키게 되면은 예. 자기 신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현재 그 조평통이 그 현재 나왔는데 그 전에 그 통전부가 나왔을 때 통전부 부부장들의 여러 명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 처형을 예. 그 당시에 잘 나가던 통전부 부부장들은 대부분 다 죽고 잘 못 나가던 사람들이 현재 그 조평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온 상태거든요. 예. 이 사람들도 만약에 회담을 김정은이가 지시한 대로 제대로 못 걸리게 되면은 자기도 신변이 위험하니까 예. 나름대로 그 선의껏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네. 자,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가는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양측의 이제 대표가 누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수석 대표로 우리 측에서 이제 조명균 장관이 나오고요. 북측에서 리선권 위원장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두 사람의 내공의 대결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두 사람의 모습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세기를 기다려왔는데 하루 이틀 더 못 기다릴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연한 마음으로 측의 요구가 정 그러면 할 수 없구만. 회담에도 성과도 없는데 뭐 사진만 자꾸 찍어서 뭐라고 하세요? 네. 자, 조 장관은 뭐 보시는 것처럼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리선권 같은 경우는 직선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다혈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도 아마 시청자들이 느끼실 텐데요. 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뭐 소위 돌부처 같은 사람이 이제 조 장관이라는 평가는 전적으로 맞습니다. 예, 저도 예.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은 같이 만나 보면은 화났는지 아니면 그 즐거운지 구분이 안 가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그 술자리에서도 예. 전혀 미동도 없는 그런 아, 스타일이거든요. 네. 게다가 통일부 안에서도 뭐 상당히 신망이 있는 분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됐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통일부 안에서도 회담통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남북 회담에 대해서 모두 관련된 지식이나 참여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이라든지 모든 면에 소위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거기다가 천혜성 차관하고도 아주 궁합이 잘 맞는 분이시고 또 천 차관 같은 경우도 통일부 안에서는 뭐 아주 상당한 아주 오랫동안 엘리트로 평가받는 그런 양반이기 때문에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양측의 어떤 그 라인업으로 보면 예. 뭐 순수하게 성향만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쪽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예. 아마 리선권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이제 군사적인 회담에 주로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경직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1호 명령이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 예. 그러나 회담 진행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리성권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별명이 핏대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돌발 상황, 돌발 질문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대표단이 주말 동안 이른바 그 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했다고 해요. 어떤 준비들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벌써 수십 년 동안 남북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남북 대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북측 입장을 그대로 얘기할 그런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표단하고 이렇게 회담을 합니다. 예. 네. 예. 여기에는 이제 뭐 북한을 오래 이제 연구했던 뭐 국정원 출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했으면서도 이제 북한과 회담에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을 북쪽에다 이렇게 모시고 북쪽 팀으로 해놓고 예.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회담을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우리 입장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북한이 그 공격을 하면 이렇게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실력을 다 갖추게 되기 때문에 네. 뭐 별 문제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현재 그 우리 그 통일부 예.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그 과거에 청와대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 노무현 정부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굉장히 친하고 손발이 잘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고 그리고 남북 대화에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뭐 별도의 어떤 도상 훈련 같은 것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저도 이제 뭐 조명균 장관을 잘 압니다. 2년 동안 청와대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데 이 양반이 그
통일부 내에서도 사실은 뭐 최고의 엘리트고 예. 또 남북 문제를 꿰고 있습니다. 북한의 예, 예. 그 대남 전략과 대미 전략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우리 정부가 들어줄 수 없는 거를 뭐 합의한다든가 그런 거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회담을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범위가 이겁니다. 평창 올림픽이 가장 중요하고 예, 예.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7월 7일 날 7월 6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셨어요. 예. 그 직후에 바로 하루 만에 통일부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군사회담을 제의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적시자회담을 제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그 지킬 수 있는 그 견제할 부분은 평창 올림픽 이외의 문제는 바로 그 군사회담 부분하고 예. 적시자회담을 그 추진하는 게 우리한테는 뭐 아마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예. 북한은 뭐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명근 장관이 가능하면은 그 피해서 예. 아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무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회담에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북측으로부터 이제 파격적인 제안, 이를테면은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과 또 별도의 북한 고위층 인사의 방안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김정은 신년사는 사실은 덕담에 가까운 정도로 이런 네. 신년사는 사실 남북 관계에서 거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민족의 경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도와주는 게 도리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남한 한국 당국뿐만이 아니라 각계 각층까지도 내왕의 그 문호를 열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뭐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면적으로 남북 관계를 열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남북 관계를 열어가겠다고 한 점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이번에 회담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네. 이제 북측의 의중은 뭐 확실하죠. 이 대북 제재 국면을 회피하기는 우회를 뚫겠다는 거고 네. 이번 회담은 아니지만은 북측이 요구할 것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정치적인 거지만 예,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오이사도 체제, 음.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걸림돌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아마 차후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은 확실합니다. 첫 번째 평창올림픽, 예. 그다음에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군사회담과 적시자회담입니다. 지금 네. 이제 남북 연락 채널이 지금 판문점은 이제 개통이 됐지만 동서해 군 통신선은 아직 개통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북 제주 국면에 살 수 있는 건 인도적 문제, 평창올림픽 포함해서 이산가족, 그다음에 이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적 군사적 실내 구축 조치거든요. 예. 여기까지가 우리의 입장이죠. 이거는 뭐 그 융통성이 전혀 뭐 더 협상 과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초기에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무리한 요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올림픽 참가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까지는 소위 말하면 이제 밑밥으로 예. 그거는 충분히 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그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요구할 만한 대가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 개성공단 사업 재개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라는 언론들의 보도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네, 아마도 북한이 일단은 찔러는 다 볼 겁니다. 예. 지난번에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면은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외세 의존하지 말고 예.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담에서 나올 얘기들이 결국은 한미연합 훈련 중지라든가, 그다음에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분명히 나올 것이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북한은 그 회담 대표 5명 중에 한 사람이 그 개성공단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남북 경병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개성공단 문제도 제기는 할 겁니다. 네. 다만 우리는 이게 유엔 제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려면 핵을 폐기하라는 얘기를 우리 입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예. 금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담 자체가 이 평창 올림픽 문제만 얘기할 때는 예. 이거는 뭐 아주 순조롭을 겁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 문제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결국은 우리는 북한의 핵 폐기를 얘기하게 되고 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문제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핵 포기 의사가 먼저 전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됐지만 중단된 예.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이게 또 시작되게 되면 그다음에 남북한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예. 네. 남북 간의 대화가 지금 2년여 만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너무 좀 버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북한이 현재 우려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유엔 경제 제재에서 북한의 돈줄이 다 막혔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핵 폐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남북한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평양에서 또 원산에서 뭐 축구 대회를 하고 뭐 농구 대회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각종 사회단체가 북한에 들어가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예.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예. 북한이 실제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북한 자체적인 이익 때문에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사실 국제사회가 제재 국면,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 남북이 지금 대화로 이제 물꼬를 터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이번 고위급 회담이 글쎄 적절한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번 김정은 신년사에도 나타났지만 신년사 처음 부분에 보면 자력자강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거의. 그다음에 뭐 역사에 유례없는 난관, 시련, 역경,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북한 수출은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거의. 그다음에 유류도 절반은 지금 감축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했을 때 북한 장마당 경제는 상반기 빠르면 예. 아니면 하반기는 거의 뭐 위기 수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김정은 북한 체제가 뭐 아주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고 또 우리 역시 사실 이 한반도 위기 뭐 지난해 우리가 아주 뭐 체감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상당히 고조된 한반도 위기설을 경험을 했고 예.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평창 올림픽 끝나면 다시 즉각적으로 한미훈련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대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의 창구를 열고 물론 이견들이 나오겠지만 아마 추후 협상 과정에서 그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진행되는 회담은 일단은 큰 틀에서는 예.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내일 회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열리는 장소가 판문점 평화의 집인데 여기가 우리 측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CCTV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께서 바로 그걸 보시면서 그걸 이제 회담 대표한테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만약에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위치를 네. 좀 보도록 하죠. 저기 이제 가운데가 이제 군사분계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 판문각과 좌회집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평화의 집은 바로 갈 수가 없고 이 좌회집을 통해서 이게 픽 돌아가야 됩니다. 많이 쭉 네. 돌아가야 되고 예. 거기 또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예. 낮기 때문에 갈라 그러면 한 500m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평화의 집이 시설이 거기도 거기서는 제일 낮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평화의 집에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판문각에서 했을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대통령께 가서 이제 그 회담 수석 대표가 가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는 평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는 회담 내용을 음성과 함께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판문각으로 가게 되면은 전혀 들을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판문각에도 CCTV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이 요청했는데 예. 북한이 거부해서 거기 예. CCTV를 잘 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CCTV를 통해서 화면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고 북측은 회담장에서의 대화를 음성으로만 이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어떤 즉각적인 지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실 그냥 편의성, 회담의 편의성만 있지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회담 라인업도 있지만 예. 뒤에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이 있고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요. 만일에 지시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회담을 중단하고 그 휴식 기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스텝과 협의를 하고 소위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일의 명령을 전달을 받기 때문에 예. CCTV를 못 본다고 해서 북한이 불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난 2015년도 8월 4일 8.4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8.25 합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됐는데 그때 황병서가 매일 밤에 평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CCTV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서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가서 보고를 했겠죠. 예, 남조선이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김정은이 지시하면 또 밤을 새워 와가지고 이 판문점까지 와서 또 회담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 CCTV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우리 회담 수석 대표가 물론 뭐 마지막에 합의에서 하기 직전에는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할 겁니다만 예. 그 전까지는 바로 CCTV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예. 어떻게 전략을 짤지 하는 부분을 직접 우리가 지시를 받을 수가 있는 그 거죠. 회담장의 음성이 바로 북한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별도의 보고가 필요한 건가요? 아마도 지난번에는 회담이 날을 세워서 계속 지속되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 듣지 못했을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가 매일같이 밤에 평양까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예. 네. 자, 남북 회담의 시기 그리고 장소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북한이 미국의 반응 등을 보면서 시간 끌기를 상당히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봤던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네. 이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네. 이미 대강을 다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가 의사를 밝혔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면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인공위성은 모르겠지만 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각계각층의 문호를 넓혀야 된다고. 그다음에 신속히 당국 간 회담을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남북한 간의 신경전이나 아니면 의제나 어떤 타결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점치기 어려운 그런 회담과는 다르게 이미 상당 부분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속전속결이잖아요. 그 어떠한 그 이견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죠. 예. 네. 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정은과 통화할 의향까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I always believe in talking. We're very firm, but I would do that. No problem with that at all. I very much want to see it work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I'd like to see them getting involved in the Olympics and maybe things go from there. So I'm behind that 100%. 네. 남북 간의 대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사실 남북 대화 얘기가 나온 초반에는 별로 그렇게 맞득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글쎄 이제 조금 입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입장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목요일 밤 10시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부터 그때 입장이 좀 바뀐 것 같고 예. 입장이 바뀐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자체 이런 것들을 유엔 제재 위반해서까지 하진 않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가했고 예. 그다음에 군사적 업적도 쓸 것처럼 위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남북 대화가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자기의 그 자긍심도 하나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정말로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혹시나 표명할까라는 예. 기대감을 표시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핵 단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더 큰 핵 버튼이 있다라고 예. 얘기하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감정해야 된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이번에는 그 반대로 다 굉장히 그 북한과 대화도 할 수 있다, 김정과 통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내일 있을 남북회담 그리고 다음 달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를 계기로 한 북미 간의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입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분은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평창올림픽 과정 중에서도 뭐 대화라는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 입장은 사실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는 압박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평창 이후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 여기에서 남북 관계는 순항을 하겠지만 이게 이 북핵 문제와 별도로 남북 관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핵 문제가 거의 한반도 문제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이 북한을 끌어낸 이 계기를 예. 북미 대화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협상의 타결은 불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예. 그러나 북한을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내는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숙제고,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회담이라고 하는 틀에 나오진 않겠죠. 예. 신년사에도 비핵화 의지는 안 보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은 어떻게든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려면 이런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 미국에게는 핵 문제를 의제화시켰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북한에게는 당장의 비핵화를 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주 지금은 뭐 축배의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이 평창 이후에 이 북미 간의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독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즉각적으로 미국은 아마 고강도의 훈련을 실시하게 될 거고 여기에 네. 대해서 북한은 다시 핵과 미사일 발사 카드로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긴 거죠. 예. 말씀하신 그 성과 도출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핵 문제를 회담 의제로 상정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게 관건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핵 문제를 비핵화를 의제화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간 거고 핵 보유국 지위로서 협상에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원하는 거고 김정은은 핵 협상을 원하는 거죠. 핵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우리가 조율을 해서 적어도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제 네. 북한이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은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고 예. 대한민국은 핵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비핵화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핵무기를 가진 나라나 그런 얘기하는 거지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우리 보고 비핵화하라 그러냐 예. 이런 얘기를 벌써 지난 9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핵 문제를 얘기하면 또 그걸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남북회담을 북미회담으로 연결시키고 싶게 하지만 북한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그 회담을 하면 몰라도 우리 회담 자체를 북미 회담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남북 간의 대화 이제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의 대화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많은 장애나 또 그리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는데요. 내일 언제 회담이 열리게 될지 관련된 내용이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열리게 될 남북 고위급 대화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